예, 5분이 됐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원수에서 관계없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첫 번째 연수입니다. 저희 연구회 체육과 에듀테크의 만남 사용설명서 제1권 원격 연수에 참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1년 동안 그 연구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출발점이 되는 그 연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그래도 여러분들 참가해 주셨는데 되도록이면 뭐 화면 켜주시면 좋고 안 켜주셨더라도 이렇게 잘 듣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또 저희 저희 연구의 어른이십니다. 유충석 교장 선생님께서 화면도 보여주시고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인사 말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아니, 그 말씀 올려서 죄송스럽습니다. 아니, 뭐,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그건 관계가 없고요. 어, 또 새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도전해 주시는 우리 체육을 사랑하는 후배님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하여튼,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이제는 좀 분명히 트렌드가 많이 변해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도 좀 더 세심하게 좀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이제 요즘 뭐 우리 움직임 교육 코로나 이후에 회복되면서 학교별로 이제 모든 관리자를 똑같은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움직임 교육이 중요하고 아이들의 활발한 여러 가지 우리 예전에 했던 그런 활동들을 좀 많이 해보자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좀 이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아이들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좀 올해 좀 연구해서 많이 좀 이렇게 찾아서 활동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회 되면 시간 될 때마다 이렇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유필 선생님도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 저희 이 연구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시면 더 좋은 자리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 연수 듣기 위해서 강사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수 연구원이십니다. 먼저 박수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광수입니다. 저희 오광수 연구원님은요, 아시아 e스포츠 센터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계시고요. 조선대학교에서 스포츠 교육학 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에듀테크 관련해서 꾸준히 연구하시고 있고, 박사 학위도 에듀테크 관련해서 에듀테크와 체육을 연결시켜서 박사학위 받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이제 에듀테크하고 체육 관련해서 좀 모시기 위해서 강사분을 모시기 위해서 검색을 많이 해봤는데 국내에서 거의 유일하다시피 합니다. 우리 에듀테크와 체육을 긴밀히 연결시켜서 이렇게 연구하신 분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광수입니다. 네, 예,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화면 공유가 비활성화되어 있어서 네, 제가 권한을 다시 설정해서 네,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들어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 자,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체육에서의 에듀텍 기반 인공지능 융합 플랫폼 및 앱 기술 동향 설명할 건데요. 제가 실은 이제 에듀테크를 처음 접한 게 이제 원래 그전부터 컴퓨터에 좀 관심이 많았거든요. 제가 컴퓨터 뭐 프로그램 이런 소프트웨어에서 제가 뭐 이제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일러스트도 할 줄 알고 그리고 이제 미디 프로그램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에듀테크에도 관심 있게 갖게 돼서 그래서 한 2019년도에 구글 클래스룸에 관련된 에듀케이터 자격증도 땄거든요. 그래서 수료도 하고 했는데 어 그걸 따고 나서 바로 2019년도에 코로나 터졌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음, 일단은 저희 아까 설명하셨지만 이제 저를 잠깐 설명해 드릴 거고요. 이제 시작 전에 영화 한 편을 볼 건데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 시작 전에 이거 핀란드에서 제작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펜싱 영화를 하나 소개해 줄 건데요. 제목은 나의 펜싱 선생님입니다. 어, 잘 들리시나요? 음악? 아, 예. 자, 이 영화는 1950년대 자그마한 시골 학교 아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안겨준 에스토니아 선수인 선배 엔델 넬리스라는 이야기입니다. 에스토니아라는 국가가 있는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 점령당하여 어쩔 수 없이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자, 어쩔 수 없이 에스토니아 청년들이 이제 독일군으로 참전이 되는데요. 이제 종전 후 구소련의 지배하에 놓여 소련 경찰들에 의해 이들은 체포당하거나 감시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1991년 8월에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하게 됩니다. 자, 이 영화는 독일이 패망하고 난 후 당시 엔델 넬리스 선수가 자기 신분을 감추고 시골 마을에 체육교사로 활동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이제 한 여자아이로 인해 펜싱 클럽을 만들게 되는데요. 어, 아무튼 이 영화를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지금 현재 지금 이 선생님과 아이들이 지금 나무 가지를 지금 줍고 다니는 거 보시죠. 자, 이 나무 가지를 줍는 이유가 뭐냐면, 체육관에는 그 당시에 아무것도 만들어진 게 없었대요. 그래서 그 펜싱 수업을 하기 위해 아이들이 같이 산에 가서 이런 나무 가지를 가지고 펜싱 펜싱 칼을 만들려고 지금 선생님이 손수 이렇게 만들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영화를 왜 보여드리냐면 지금 현재 우리 지금 에듀테크 기반 체육교육도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없을 때는 찾아서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지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걸 보여준 이유가 이제 뭐 다른 이유 없고 저희도 지금 현재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열심히 이제 가르친 걸 준비를 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아, 제가 너무 긴장이 돼서 지금 자, 제4차 혁명에 맞춰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외국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교육 사업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구글은 구글 클래스룸이라는 가상 교실 앱을 출시하며 세계 중을 받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구글 에듀케이터 그룹 활동이 시작되었고 미래 교육 변화에 맞춰 온라인 학교를 위한 LMS인 학습 관리 시스템을 도입 및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추진한 과정에서 2019년도에 코로나가 터지게 되죠. 어, 그 발표한 데서 교육부는 4차례 걸친 계약 연기 끝에 뭐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 대체 마련을 위해서 교육부에서는 EBS를 추천을 하게 됩니다. EBS 기반으로 이하스터와 EBS 온라인 클래스 긴급화의 원격 수업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사용자 폭증으로 인한 서버 과부하 그리고 해킹 및 보안, 부정 수강으로 인하여 온라인 수업 진행 방식이 문제 생기게 되죠. 무엇보다 주요 교육 과목에 비해 체육 교육과의 특성상 시간, 공간, 관계의 제약을 받으며 집안에서 주로 생활하는 상황 속에서 온라인 수업만으로 교육과의 목표를 달성하기는 더욱더 어려운 시점이었습니다. 저희 체육 교과는. 그래서 뭐 체육 교사들이 온라인 수업 준비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체육 수업 수용 과정, 온라인 수업을 갑자기 준비하는 것과 온라인 수업에 대한 통일성이 없는 플랫폼, 체육의 본질적 가치 고용 검증되지 않는 온라인 수업 등으로 어려움을 토로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저는 2020년도에 1학기에 이제 선생님들 이제 관리자 선생님들 회의를 하면서 구글 클래스룸을 쓰냐 EBS를 쓰냐 이런 갈등을 하다가 결국에는 1학기 때 EBS를 사용하게 되거든요. 근데 앞서 말했듯이 웹 접속 불량뿐만 아니라 뭐 EBS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리케이션 자체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뭐 여러 가지 아까 보시다시피 이런 상황들이 좀 악조건이 생기는 거 되더라고요.
또한 이 주요 교과에 비해 예체능 관련 수업 자료들이 지금은 모르겠지만 이제 예체능 과목 자료들이 미개설이 된 경우가 있어서 체육 교사들이 유튜브에서 찾아서 수업 영상을 활용해서 진도를 출석 체크하든지 아니면 뭐 그냥 영상을 띄워서 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 그래도 이제 1학기 첫 시작인데 체육 선생님 얼굴을 좀 보여야지 않나 해서 제가 직접 이제 촬영을 해서 PPT도 만들고 해서 이 처음으로 블렌디드 러닝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렇게 제작한 영상을 EBS 온라인 클래스에 올리고 진도율과 이메일 과제 제출로 출석 인정하였고요. 필요시 이메일 과제 제출을 수행평가로 하여 온라인, 오프라인 혼합하여 평가하여 1학기의 평가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잠시 학생들이 제출하는 걸 봐볼까요? 이제 이메일로 제출해서 학번 이름을 꼭 작성하게 해서 부족한 부분을 저는 이제 이메일을 통해 피드백을 하면서 이렇게 아이들을 이제 그 출결을 인정해줬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또 수행평가도 같이 이렇게 진행했었습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나서 이제 1학기 때 그 EBS가 너무 그 수업에 할 때 너무 좀 어려움이 많아서 이제 2학기 때는 구글 클래스룸으로 제가 넘어오게 됩니다. 관리자님께 말씀드려서 저 이제 체육이란 이런 교과 특성상 이제 EBS 온라인 클래스는 좀 맞지 않아서 이제 그때 난 체육 선생님 3명 있었는데 2명 체육 선생님 같이 해서 제가 EBS 온라인 클래스를 하고 그래도 EBS 온라인 클래스를 사용하면서 일단은 애플리케이션이 있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 자체적으로 많이 편리하게 잘 사용하고 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구글 클래스룸 옆에 에드퍼즐이라는 게 보입니다. 제가 이제 구글 클래스룸의 장점이 뭐냐면 이 구글 클래스룸 안에서 다양한 플랫폼을 그 수업의 목적에 맞게 설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자 에드퍼즐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에드퍼즐은 그 수업 동영상 평가 문항을 이제 평가 문항 사이버에서 클라우드 사이버에서 만들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에드퍼즐 자체적으로 이제 그 영상 안에서 선생님이 그 영상을 만들어서 그 안에 질문을 내서 아이들이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이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에드포즈는 자체 제작 수업 동영상도 업로드 가능하고요. 유튜브 영상도 사용 가능하거든요. 근데 에드포즈 자체가 좋은 게 그 사이트 안에 그 유튜브 영상을 검색을 바로 해서 그 필요한 영상을 가져와서 이 수업의 그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요. 영상도. 그래서 그 영상을 가지고 바로 이 질의응답을 통해서 하나의 수업 도구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에드포의 장점이 좋은 게 뭐냐면, 일단은 그 유튜브 영상을 사용하는데, 이제 저작권에 문제가 전혀 안 되게끔 에드퍼즐에서 다 설정해놔서 수업 선생님들이 유튜브에서 필요한 영상을 가져와서 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에드퍼즐은 지금은 EBS는 어떻게 보겠는데 예전에 EBS는 아이들이 바로 패스할 수 있는 이런 영상 패스해서 진도를 올릴 수 있는 그렇게 설정이 이게 차단이 됐었거든요.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EBS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에드퍼즐은 이걸 자체적으로 스킵 자체로 이 프리벤트 스키핑을 할 수 있게 기능을 활성화시키면 영상 건너뛰기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고요. 지금은 EBS 온라인 클래스 어찌 보요? 지금은 어때요? EBS 온라인 클래스 지금 영상 건너뛰기 기능이 되나요? 어, 코로나 뭐 끝날 때쯤 해가지고 EBS 거의 해본 적이 아, 없어가지고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네. 예. 일단은 스킵헤드가 안 되고 또 하나 아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어, 영상 안에 이런 질문을 넣어서 이제 문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객관식과 소수형 문항으로 문제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영상에 필요가 있으면 메모나 목소리 삽입해서 아이들을 집중도를 높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갑자기 이제 제 학교에 이제 다닐 때 이제 제자가 하는 말이 영상을 보이는데 갑자기 선생님 목소리가 나와서 놀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한테 집중을 좀 더 시켜주면서 이렇게 어필을 해서 애들이 더욱 집중 잘 되게끔 하는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어서 이 에드퍼즐은 이 영상에 질문을 넣어서 아이들은 문제 풀음으로써 이런 진도율을 높일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뭐 수행평가도 가능할 수 있게끔, 온라인 수행평가 가능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어, 일단은 제가 이제 2020년도에 좀 지난 얘기긴 하지만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수업을 했던 거를 보여주고 싶어서 이제 처음 이제 말씀드린 거니까, 아 이거 뭐 당연한 얘기 아니야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제가 에듀테크를 이제 좀 접해서 시작하게 됐거든요. 학교 현장에서. 자, 구글 클래스룸 보면은 이게 지금 웹사이트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제 학년별로 이제 여수 문순중학교에 보이는 학년별로 이렇게 다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EBS 온라인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플이 없잖아요. 근데 이 구글 클래스는 어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핸드폰에 뜹니다. 그래서 보시면 학생 수가 23명, 29명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또 한 명을 2학년 6반을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에드퍼즈랑 연동돼서 바로 아이들이 구글 클래스룸으로 수업을 들 수 있게끔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진짜 좋은 점이 어, 아이들이 이런 관련된 이 궁금한 점을 바로 댓글에 올리면 핸드폰이다 보니까 알림 바로 떠요. 그럼 바로 신속하게 아이들한테 댓글을 달릴 수 있어서 너무 편리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애들이 그 과제나 수행평가 이제 밖에서 온라인에서 하게 되면 이렇게 완료된 애들은 이제 다 떠요,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평가하기도 편해요. 네. 그래서 보면 제출항도 뜨고, 최종 완료도 뜨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인공지능이 이렇게 알아서 다 해주는 거죠. 에드퍼즐은 이제 보여드릴게요, 제가. 에드퍼즐은 제가 처음에 어떻게 수업을 했냐면, 이럴 수 있어요. 어, 보통 온라인 수업이면 이론 수업을 주로 하면서 아이들한테 물어보고, 이론 수업으로 이제 보통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는 무슨 생각이냐면, 아니, 그래, 자기주도적 학습은 되는데 왜 자기주도적 운동 학습 안 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 우리 체육의 참 이게 단점이 온라인 쌤이 참 어려운 게 자기주도적 운동 학습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하게 많이 고심을 해서 어떻게 하면 애들이 학교 아닌 밖에 집에서도 체육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건강형의 타바타 트레이닝을 시작했어요, 제가. 그래서 에드퍼즐에서 처음에 이 동영상을 PPT를 설명하고 타바타 트레이닝 같은 걸 이제 자세를 이제 설명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처음에 제가 이 근육 이론들을 먼저 아이들한테 보여주었어요. 보여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타바타 7차시쯤의 영상인데 타바타 7차시에 동작들이 많아요. 뭐 스쿼트, 뭐 푸시업 이런 걸 했거든요. 그래서 이 보면은 여기 지금 이 동영상마다 질문을 닫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스쿼트 동작이면 여기서 보면 여기 다 뭐 PT 체조 뭐 이런 거 많이 제가 다 따로따로 각각 동작이 끝나면 바로 애들이 하게 됨으로써 이제 이렇게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어. 아까 보시다시피 맨 처음에 이제 그 근육을 먼저 보여줬잖아요,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나서 이제 이 근육을 보고 아이들이 타바타 트레이닝을 함으로써 어디에 힘이 들어가는지 찾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스쿼트 동작하면서 운동되는 부위 찾아보세요. 해서 아이들이 이제 이걸 보면서 해보지 않은 애들은 못 찾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지금 자기주도 운동 학습이 되게끔 어 이렇게 보고 영상을 보고 이제 여기서 아이들이 찾는 겁니다. 그 전에 제가 이메일을 보내서 아이들이 따로 제가 PPT를 해서 아마
그 동작마다 자세를 잡고 나서 이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데 근육 운동되는 부를 찾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 정말 좋아했어요. 왜냐면 이거 하고 나서 아이들이 근육에 대해서 이름을 다 알게 됐어요. 저 때문에. 그래서 이제 푸시업이며 이제 체스트며 어디에 근육이 들어가는 거 이런 걸 찾게 됨으로써 직접 아이들이 그 이걸 꼭 해야지만 이게 문제를 풀 수밖에 없이 체계를 잡아놔가지고 했거든요. 역시나 이 참여율도 좋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30명 중에 28명이 이제 제출 한글이 뜬 거거든요. 에드퍼즈 자체적으로. 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이 되고 또 하나가 이제 누가 참여 안 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에드퍼즈에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제 온라인 수업 할 때 전화를 하죠. 전화하거나 메일을 해서 빨리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다 참여하게끔 합니다. 일단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항상 앞에서 말했지만 자기 주도적 운동 학습을 꼭 시키고 싶었어요. 집에서. 그래서 찾다 보니까 이 타바타 트레이닝이 제일 좋았고 혹시 기회 되시면 타바타 트레이닝을 모르신 분들은 한번 제가 저한테 말씀하면 제가 자료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찾아보시면 다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수업할 때 블렌디드 수업을 내가 하고 싶다 하면 타바타 트레이닝 적극 추천합니다. 네. 자, 에듀테크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저 앞에 말했던 내용들은 이제 제가 그 전에 수업했던 내용이고요. 이번 내용은 이제 에듀테크에 이제 좀 깊숙이 들어간 겁니다. 우리 에듀테크는 어쩔 수 없이 인공지능을 거쳐 가야 되거든요. 이제는 뭐든지 인공지능을 통해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선생님들이 에듀테크 할 거면 인공지능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아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은 수업을 하겠습니다. 이제 수업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전에 이제, 예, 이제, 자, 인공지능에는 머신러닝이 있고 딥러닝이 있습니다. 자, 머신러닝과 딥러닝은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봤어요. 들어는 봤는데 무슨 뜻인지는 아, 모르겠네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제 주변에 또 초등학교 친구가 있어요. 광주에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지금 장학사고인데 그 선생님들의 이런 아직 어느 정도의 이런 걸 알고 있는지를 몰라서 제가 또 여쭤보고 나서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도 무슨 말은 들어봤지만 무슨 깊숙이 안 들어가서 그냥 한마디 했죠. 아, 다행이다. 그래서 자, 예, 너무 예. 아무튼 이런 머신러닝과 딥러닝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머신과 딥러닝을 일단 간단하게 듣고 예, 저희가 머신러닝을 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머신러닝은 자, 우리가 스쿼트 동작이 있습니다. 자, 스쿼트 동작에서 이제 카메라로 이제 촬영을 하겠죠, 동작을. 카메라 촬영하면은 이 촬영하기 전에 이 기계에 학습을 시켜주는데 그 머신러닝은 여기 보시면 스탠드와 스쿼트와 벤트가 있어요. 이거를 일일이 사람이 스탠드는 이거다. 스쿼트는 이거다. 벤트는 이거다 해서 벤트가 뭐냐면 이제 구분자가 잘못된 동작을 이제 일일이 다 체크를 해서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머신러닝입니다. 말 그대로 손이 많이 가요. 일일이 다 설정을 해줘야지 이게 기계가 학습을 해서 그 기계 학습을 한 내용을 알고리즘에서 도출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머신러닝입니다. 네. 이거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손이 많이 가면 머신러닝입니다, 일단. 네. 자, 그러면 딥러닝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인공신경망이라는 게 있어요. 이 기계도 그 사람 두뇌가 똑같이 인공신경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머신러닝은 일일이 야 잘못됐어 이거 맞아 빼 이러기 전에 이 딥러닝은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이 인공신경망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해 줍니다. 자동이란 뜻이죠. 자동 시스템. 그래서 자, 맞아. 그 전에 그 아까 인공지능 다음에 머신러닝 다음에 딥러닝이었죠. 근데 보시면은 딥러닝이 그 머신러닝보다 늦게 만들어진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보통 사람들이 보면 그냥 보는 사람들이 그래 머신러닝 먼저 만들어졌고 딥러닝 이제서 만들어서 그 지금 나왔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머신러닝이 원래는 늦게 만들어졌고 원래는 처음에 딥러닝이 처음부터 만들어졌어요. 이 1940년도, 60년도까지 이 인공지능에서 딥러닝이 개발이 되었지만 컴퓨터가 자체적으로 그때 당시 사양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그 연상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가 없어서 개발이 됐지만 시행이 안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왜 딥러닝이 말이 많고 이제 말이 많이 나오고 각광을 받냐? 그 이유는 2015년도에 GPU가 개발이 됐거든요. 이 딥러닝을 캐치할 수 있는 GPU가 만들어진 거죠. 자, GPU는 이제 컴퓨터의 그래픽 그 처리 장치인데, 그때 당시에는 그래픽 처리 장치가 사양이 엄청 낮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픽 처리 장치 자체가 사양이 높고, 그리고 설명해주면, 이 컴퓨터 안에도 이 여러 가지 이 기호와 수호와 이런 계산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게 많으면 컴퓨터가 어떻게 돼요? 옛날에는 버벅댔죠. 근데 지금은 컴퓨터들이 하드 자체가 SSD 나오고 그 연산이 빠르게 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이제 딥러닝이 지금 말이 나온 거죠. 자, 그래서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차이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머신러닝은 보시죠. 이렇게 일일이 다 손을 쳐가지고 코딩을 해서 알려줘야 돼요. 하지만 딥러닝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지금 저희 눈에 보이죠? 이게 인공신경망을 통해서 바로 결과 도출할 수 있는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머신러닝과 딥러닝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머신러닝이 말 나왔었는데 지금부터 제가 그 머신러닝 관련 플랫폼을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다른 선생님들은 또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제가 모르신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설명해 드릴게요. 어, 원래는 이 머신러닝은 이제 인공지능이 참 이 공학 쪽이다 보니까 많이 어려워요. 학문적으로. 그래서 저도 처음에 다가갈 때 머리가 많이 아팠거든요. 왜냐하면 일단은 수학을 해야 돼요. 수학. 그리고 코딩을 해야 됩니다. 코딩을. 그래서 그 머신러닝을 이용하려면 이 수학과 코딩은 빠질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최근에 이런 그 그걸 없이도 수학과 코딩이 없이도 머신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 프로그램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구글에서 처음 나온 게 이 티처블 머신입니다. 2019년 11월에 출시했고요. 그리고 이 티처블 머신이 어, 머신러닝 이런 수학과 코딩의 지식이 없이도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게 만들어진 플랫폼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티처블 머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일단은 티처블 머신. 자, 이 주소 접속해 보시면 이렇게 시작 화면이 나옵니다. 혹시 지금 수업 중이지만 혹시 들어가서 하고 싶으신 분은 보면서 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이 티처블 머신은 인공지능 체험하기 위해 인공지능 체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시작하기를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 같이 이미지 프로젝트 그리고 오디오 프로젝트, 포즈 프로젝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 프로젝트는 말 그대로 이미지로 이제 머신러닝 기계를 학습시켜서 그래서 뭐 고양이냐 개냐 사진을 보여주고 이렇게 학습을 시켜서 인공지능이 그거를 판별할 수 있게 만든 기능이고요. 오디오는 말대로 소리, 그리고 포즈 프로젝트는 우리 신체 모션입니다. 자, 우리는 체육 쪽이니까 신체 모션을 이제 포즈 프로젝트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클래스 1, 클래스 2가 있습니다. 네. 클래스 1, 클래스 2에서 아까 제가 머신러닝 잠깐 설명했죠. 자, 인간이 일일이 자세를 다 그 설정해주고 선별해주고 나서 결과를 도출해준다. 그러면 이 클래스 2도 그런 원리입니다.
자, 아까 스탠드, 스쿼트, 벤트가 세 가지 있었죠. 세 가지. 세 가지 있었죠. 자, 이게 바로 제가 이제 티처 모션에서 이 기계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이 클래스를 추가를 해서 세 개를 만들었습니다. 스탠드, 스쿼트, 벤트. 그래서 이 집에 캠으로 있어요. 노트북이나 이런 캠이 있으면, 아, 참고로 이 티처 머신은 어플리케이션도 있거든요. 애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애플리케이션은 학습자들만 필요하지 만드는 사람들은 그 컴퓨터로밖에 못 만들고 애플리케이션은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자, 웹캠을 누르면 바로 위에 이게 뜹니다. 이게 뭐냐? 여기 창이 뜨거든요. 자, 웹캠을 사용하기 전에 권한을 해제시켜달라. 권한을 줘라 해서 떠요. 그러면 한다고 치고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웹캠을 웹캠을 이제 권한하고 나서 하면 이렇게 캠이 뜹니다. 보시죠. 이 신체의 모션을 위해서 어, 구조를 이렇게 뼈대를 이제 인공지능이 잡아주죠. 그래서 지금 스탠드지 않습니까? 스탠드. 이게 스탠드인데 여기서 길게 누르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창이 막 떠요. 이렇게 다 녹음돼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스탠드 자체에서 여러 가지 동작을 이제 학습을 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스탠드 동작. 그리고 또 하나, 자, 마찬가지로 스쿼트도 이렇게 동작을 학습화 시켜줍니다. 또 벤트도 이렇게 학습화 시켜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클래스 1, 2, 3를 이렇게 기계 학습을 시켜줍니다. 일단은 모션을 다 학습을 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어, 모델 학습시키기를 하기 전에 이 필요한 부분만 편집을 하는데 이 필요한 부분을 전문용어로 데이터 클렌징 하거든요. 데이터 클렌징 한번 시켜볼까요? 그러면 이게 필요한 부분만 놔두고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영상을 이제 동작을 채택을 시키고 나서 모델 학습시키기를 누르면 이렇게 기계 학습이 되는 겁니다. 이제 기계 학습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 학습을 된 상태에서 다 완료가 되면 이렇게 동작이 결과 도출되면서 스탠드를 하게 되면 이렇게 100% 뜨고 스쿼트를 하게 되면 이렇게 100% 뜨고 벤트를 하면 100% 뜨는 거죠. 예. 혹시 이거 끝나고 집에 계시면 혹시 자녀분 계시면 같이 하시면 재밌어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티처 머신을 활용하게 될 수 있죠. 그리고 이게 티처 머신이 어, 이렇게 만들고 나서 이 스포트 모델을 누르면 이 모델을 다운받아서 다른 곳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티처 머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 이 티처 머신은 머신러닝 자체적으로 이제 체험하기 위해서 만든 플랫폼이기 때문에 어, 혹시나 기회 되시면 학교의 학생들과도 같이 이런 인공지능 체험을 하면서 수업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스쿼트라든지 푸시업, 뭐 말 그대로 뭐 체조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걸 일단 선생님이 만들고 나서 아이들한테 해서 핸드폰하고 삼각대만 있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포즈를 하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수업을 하면 수업도 시간 잘 가고 또 아이들도 재밌게 수업을 참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자, 이걸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요즘 이제 에듀테크를 위해서 모든 이제 이 교육부나 이런 쪽에서 AI 교실, AR, VR, 가상 체험 교실 만들어야 한다 이러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에는 이런 그 AR, VR 교실을 만들려면은 일단 예산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AI 교실을 만들려면 우리나라 학교가 엄청 많은데 첫 번째가 자본이 없는 것도 없는 건데 그 공간도 확보가 안 돼요. 저 지금까지 학교에 가보면은 공간이 없어가지고 저희 학교 같으면 체육이 뭐 운동장이면 강당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좀 공간을 더 달라면 공간이 없다고 막 그런
좀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만약 갑자기 근데 AI실 뭐 가상 체험 교실 만든다고 해버리면 학교에서도 좀 이런 문제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일단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게 다 구축이 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떼드테크 쪽으로 이제 선생님들을 만나보면은 다들 하는 말이 가상 체험 교실에 관련 얘기만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참만 좋죠. 가상 체험 교실이 학교에 많으면 좋은데, 근데 제가 항상 물음표했던 게 뭐냐면 가상 체험 교실 하면은 한 학급 클래스가 보통 20명 정도 되는데 20 몇 명인데 그걸 몇 개를 설치해가지고 과연 저희 체육 수업에 가능할까요, 그게? 저는 그게 제일 물음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거면 차라리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좋아하니까 스마트폰으로 수업을 한 게 어떠나 생각을 옛날부터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찾고 있는 게 이 스마트폰으로 수업할 수 있는 걸 찾다 보니까 애플리케이션 종류를 이제 그 수업할 수 있는 이런 걸 찾다 보니까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외국에서도.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체육 수업에 사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지금 제가 세팅해 놨거든요. 들어가 볼까요? 자, 지금 더 많은데 이제 몇 가지만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지금 현재 애플리케이션이 지금 있는 거고요. 근데 단점이 이런 애플 스토어가 있는 거 있는 반면에 안드로이드 없는 것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잘 많이 사용하면 더 개선이 되겠죠? 어, 일단은 오늘은 그 애플리케이션 중에 이제 건강 영역과 경쟁 영역 그리고 표현 영역에 관련된 애플리케이션을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장병호 선생님 더우세요? 오늘 미세먼지도 많아가지고 창문도 못 열고 있습니다. 오늘 진짜 예,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예,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이런 우리 환경 때문에 또 이제 체육 수업이 에듀테크로 더 가까이 접근해야 됩니다. 일단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건 짐메이트라는 AI 코칭 PT 어플리케이션인데 이 사진 보시다시피 보이시죠? 이렇게 자세를 취해서 하면 인공지능이 이 결과를 도출해 줍니다. 자세가 좋은지 안 좋은지. 그래서 이 카운트도 해주고요. 자, 이 집메이트는 지불 형태가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유료는 사용하고 무료만 사용해서 이제 체육 수업에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래서 이제 이게 좋은 점이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고요. 아이들이. 그리고 이 안에는 58가지 근육 운동이 탑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혹시나 이런 팝스나 이런 거 할 때 사용하시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트레이닝 기능이 있고 VB 운동 기능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무튼 이거는 또 애플 스토어와 플레이 스토어가 가능해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은 사용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그 짐메이트 어플리케이션 있고요. 그리고 자 풀업 철봉도 있어요. 철봉. 네. 이 철봉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삼각대에 핸드폰을 세워놓으면 이렇게 철봉을 인식시켜서 턱걸이를 할 수 있게끔 이런 애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카운트도 해주고 이렇게 그 기록도 해주면서 아이들이 만약 그 숙제를 내주면 이 애플로 만들어서 숙제를 내주면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 지금 이게 영상인데 이렇게 모션을 인식해줘요, 애가. 그래서 올라오면 이렇게 카운트를 세주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좀 아쉬운 게, 어, 일단 우리가 뭐 이런 숙제를 내두더라도 이제 얼굴이 인식이 됐으면 하는데, 인식이 안 돼서 그게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런 게 개선이 된다면 이제 수업에서도 또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스쿼트 챌린지라는 게 있어요. 이 스쿼트 챌린지는 제가 그 수업할 때 썼거든요. 정말 좋아요. 이게 또 실시간으로 챌린지가 돼요. 아이들끼리.
그래가지고 스쿼트 이런 챌린지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동기유발에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불 형태가 무료입니다. 그래서 스쿼트 카운트 측정이나 자세 교정 분석도 해주고 이것도 마찬가지 애플스토어와 플레이스토어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또 그 방을 만들어가 챌린저 방을 만들어서 이 개인전도 할 수 있고 팀전도 해서 반별로 이런 거 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알려주긴 했는데 워낙 애들이 요즘 애들이 너무 잘 스마트폰 잘 만지다 보니까 자기들끼리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거에서 너무 잘 썼다 할 정도로 잘 쓴 어플입니다. 자, 이게 제일 신박합니다. 이 어플이. 자, 삼각대에 세워놓고 이제는 농구 골대를 인식시켜서 슛 카운트를 또 측정해 줍니다. 요즘에는. 네. 혹시 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농구 수업을 하더라도 아이들을 슛 연습을 해서 이런 카운트를 측정해서 자기 주도적 운동 학습을 시킬 수 있는 이제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불 형태는 이제 유료 무료도 있고요. 일단은 뭐 스마트워치 연동이 가능하고 스마트워치 왜 연동하냐면 이게 위치 추적이 돼요. 위치 분석이 돼서 슛을 어디서 쏘는지 이런 거 다 측정해줘요. 아주 좋은 세상입니다. 하지만 스마트워치는 학생들이 아직 다 갖고 다니는 시대가 아직 말 모르겠습니다. 학교에서 보고를 해주면 모를까. 근데 이제 스마트워치까지 필요 없고 아무튼 그리고 다양한 트레이닝 측정 및 동작 분석도 해주고요. 이거는 근데 애플 스토어만 가능합니다. 안드로이드는 없어요. 예. 일단 너무 좋고 그리고 이게 유료 사양이지만은 한 달에 최대 300개 슛을 무료로 제공해 줍니다. 그게 너무 장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300개 정도는 저희가 뭐 수업 이제 경쟁에서 놓더라도 아이들이 이제 체험하면서 이제 이렇게 수업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농구에 필요한 트레이닝 루틴 기능까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이 영상이에요. 사진이 아니라 보시면 이제 어떤 기능인지 많이 나옵니다. 보시죠 이거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솔직히 농구공이나 삼각대만 있으면 걔 핸드폰 가져와서도 아이들한테 체육관 안에서 시킬 수 있습니다. 예. 네, 이런 농구 수업만 드리블하면 안 되고 일단은 저희 간단하게 해야죠. 이거는 슛 쏘는 모습인데 이렇게 슛이 안 들어가면 들리시죠? 지금 측정을 해줍니다. 지금 핸드폰 세워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상현실 교실이 없어도 삼각대와 개인 핸드폰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인공지능 통해서. 여기 보이시죠? 위치 추까지 다 해주죠. 이게 다 위치에서 다 측정해줍니다. 자, 이거는 이제 다른 기본 트레이닝. 사이드 스텝이죠, 사이드 스텝. 이런 기능들이 우리가 한 수업에 한 클래스에서 아이들이 이게 다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수업이다 보니까 저희는 항상 수업할 때 학생들이 다 같이 할 수 있는 걸 원하잖아요. 네,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다음 봐볼까요? 이제 똑같은 농구 애플리케이션인데요. 이거는 이제 네, 슛만 이렇게 측정을 해준 애플인데요. 자 이것도 영상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측정을 해줍니다. 네. 어떤가요? 괜찮죠? 다시 말하지만 이제 가상현실 교실 만들 때를 기다리는 것보단 저희가 이렇게 찾아서 자꾸 활용을 해봐야 됩니다. 일단 핸드폰 자체가 아이들이 다 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자기 본인이 핸드폰을 갖고 연습할 수 있는 이런
교육 방법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축구입니다. 축구 좋아하시죠, 다들? 네, 축구. 자, 이것도 마찬가지 삼각대를 세워놔서 이렇게 골대를 해서 이제 골대 스코어를 해주는 건데 이게 정말 신박한 게 뭐냐면 골대만 인식하는 게 아니라 벽에다도 인식을 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이들이 슛 연습 시키면은 그 핸드폰만 세워놓고 벽에다가 해서 슛 연습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냥. 자, 잠깐 이것도 영상 있습니다. 봐볼까요? 이렇게 진간현실 속에서 슛 스코어를 해줘. 최고죠? 자, 이제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선생님들. 네. 좀만 찾아보고 연구하면 정말 수업 시간에 잘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장점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 콘 보이죠? 콘. 콘을 세워서도 골대가 측정이 됩니다. 예, 이게 보시면 이게 측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콘을 세워서 골대를 측정해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와서 이제 얘가 이렇게 세팅돼 있죠. 이렇게 세팅된 상태에서 핸드폰 보고 이제 슛을 쏴라 해서 보여줍니다. 이게 보이시죠? 예. 저는 아직 사용 안 해봤습니다. 네, 근데 꼭 사용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도 이제. 그래서 여기서 측정을 해서 5, 4, 3, 2, 1. The app calls speed and score after each shot, which is a really nice feedback function. Speed 61 kilometers per hour. Shot score 240. After completing the setup, we've entered the testing phase. So my buddy Ron and I took a lot of shots and this obviously developed into a proper copy. 정말 못 차네요. After setting the benchmark at 800 with one of my previous shots, 자, I was 이렇게 pretty confident to take the win. But Ron 사용할 수 had 있는 one 어플입니다. lucky punch. 당연히 뒤에 사람 있어야겠죠? 멀리 가면 안 되니까. 자, 다음 거 볼까요? 자, 이번에도 축구 어플인데 이거는 더 기가 막힙니다. 아까 전에는 스코어만 이제 측정을 해주잖아요. 근데 이 어플은 본론이라는 어플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트래핑도 스코어를 해주고요. 트래핑도 스코어를 해주고 드리블까지 해서 측정을 훈련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유료와 무료가 있죠. 근데 알다시피 이제 기본적인 건 무료를 해주지만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유료로 이제 전환하는 게 있는데 그래도 이제 무료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수업에서도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For the day we did a bunch of different drills. 자, starting with 이건 지금 dribbling, 드리블 moving on to 이제 passing, 위치 잡아주는 shooting, 거거든요. agility, and so on. Now we didn't exactly 이 have 신발과 이 fantastic 사물을 equipment, 가지고 이렇게 so 콩같이 shoes, 설정을 해주면 water bottles, all of that 이 make up 카메라에 our 맞춰서 postman, as you 놔두면 would. 이게 이 콘 역할을 할 수 있게 사물 놔둬서 드리블 할 수 있게 측정해 주는 겁니다. You go to the 자. demarcated zones that the camera tells you to. Set the 자, camera up. 이거는 저희 체육 시간에는 정말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되면은 이제 일단 드리블 같은 거에도 주로 많이 시키잖아요. 축구 시간 때나. 그래서 이 삼각대 이게 지금 손 들고 있는데 이 삼각대만 했다면 집에서도 혼자서 할 수 있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아이들한테 뭐 주말이나 이런 걸 숙제를 낼 수도 있죠. 이런 거 해오라고. This is not slow motion. 저희가 체육으로 숙제를 내주지만 야 해와 이러지 결과만 보잖아요. 예. 근데 지금 과정 중심 평가 시대다 보니까 이런 거 자체가 하나하나가 이제 과정 중심을 사용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얘가 연습했냐 아니냐가 중요하거든요. On to the next, we had to do a passing drill where, while we were required to find a wall,
But we're in Berlin, so what better than a nice green dumpster with graffiti, of course. Once again, use whatever you can in place of cones, follow the instructions on the app, and make sure our wonderful audience passing us in the background is riveted and interested. Some excellent. Next up, we go to shooting, my favorite drill. We had actually tested this the last time and found the accuracy of the setup had improved. So, plus to the team on that one. Once 아무튼 again, 이런 follow the 증강 현실을 instructions on 해서 screen. 축구 아이들을 수업을 할 수 Drop the 있으면 참 좋을 것 ball in 같아요. the shooting 네. zone, camera in the 그리고 camera zone. 저희 나라가 Off 이제 to the races. 만든 기술인데 이 표현 활동 중에 이 K-팝 댄스도 이제 이런 어플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스텝인 K-팝 댄스인데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거 저희가 한국 사람이 만든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아주 똑똑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시대와 흐름에 맞춰서 누구나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든 거죠. 자, 한번 봐볼까요? 어떤 건지. 자, 이렇게 그 스텝인 K-팝 댄스 같은 경우에는 그 처음에 어플 제가 받을 때 그게 작동이 잘 안 됐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제가 어제 안 하려다가 어제 들어가 보니 어제 작동이 너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해서 지금 올렸습니다. 이제 이렇게 뭐 건강 영역이라든지 경쟁 영역이라든지 표현 활동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고 이제 찾아보면 더 많은 어플들 많아요. 이제 수업 중에 사용할 수 있는 게. 그래서 그런 그 수업하면서 이제 아까 봤듯이 저희가 지금 에듀테크가 이제 체육 융합 이런 시대가 이제 정말 많이 필요한 때가 왔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제 제가 이제 에듀테크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선행 연구자들이 하는 말이 이러한 이 수업 방법에 대한 이런 거를 빨리 만들어서 이런 걸 전파를 해야 된다, 전달을 해줘야 된다. 뭐 교육부에서는 이런 매뉴얼을 빨리 해줘야 된다 이렇게만 말만 하고 있어요. 대부분 다 그 말했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이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우리는 교사이고 환경이 그, 갖춰져서 수업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어, 환경이 갖춰지지 않으면 찾아서 만들어서 이런 수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렇게 에듀테크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제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2020년도에 그 코로나 터져 2020년에 개학할 때 미술, 음악 뭐 이런 교과목들은 이런 관련 애플리케이션이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너무 안타까워요. 체육은 그런 애플리케이션이 너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때 제가 좀 많이 그때 마음을 다짐을 한 것 같아요. 이건 진짜 누군가 해야겠구나 해서 왜냐하면 그 팝스 같은 경우에도 저희 팝스 다 하시잖아요. 팝스 같은 경우에도 그 팝스의 그 완곡 달리기나 이런 거 할 때 그 음악을 새로운 최신곡을 넣고 보통 만드시잖아요. 저희는 학교는 한 체육생이 골드베이 프로그램으로 그걸 매년마다 최신 노래에서 그걸 입혀가지고 만들어서 아이들하고 수업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진다면 그거 소리 사운드 그 센서 사운드를 애플리케이션에 있으면 저희가 핸드폰 음악을 틀어서 틀 수가 있는데 엄청 간단한 애플리케이션인데 그 하나 자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이 좀 많이 있는데 근데 이제는 이런 인공지능을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이 많이 개발되어 있어서 앞으로 이게 이런 우리 그 체육 교육과정 영역별로 그 여러 가지 총 서비스를 한 번에 모아놓은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개발이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 제가 지금 이제 여기 에듀테크의 수업은 오늘 생각보다 빨리 끝나네요. 저 이거 한 60 몇 카트를 만들었는데 제가 말을 빨리 해서인가 진행을 빨리 해서인가 모르겠는데 어, 좀 빼먹은 것도 있는 것도 있어요. 너무 제가 처음으로 이제 온라인 수업을 했는데 너무 좀 긴장이 되네요. 진짜 항상 녹화만 하다 보니까 아, 이런 거 좀 많이 해봐야겠네요. 너무 아무튼 이렇게 또 시간 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나 이제 기회 되면은 아까 티처블 머신 보지 않았을까? 이 티처블 머신을 또 코딩을 해가지고 직접 이 음성을 입혀서 동작 같은 걸 이제 카운트를 세주는 이런 기능을 할 수 있어요. 티처블 머신 하나로 뭐 앉았다 일어나면 하나, 둘, 셋 그리고 못하면 똑바로 해 자식아 막 이런 식으로 말도 넣을 수 있더라고요. 그런 코딩 제작하는 그것도 제가 지금 오늘 설명을 해드리려 했는데 그러면 너무 코딩이 들어가야 돼서 어렵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혹시 기회 되면은 그런 영상도 제작을 해서 저희 장병호 선생님한테 말씀드려서 올려달라 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 아무튼 생각보다 수업이 좀 빨리 끝난 것 같아서 아닙니다. 지금까지 좋은 강의 해주신 우리 아, 오강수 연구원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여기 회원들한테도 전부 다 그 학술대회 관련해서 같이 참여 공문 보냈었는데 그 초등치유학회였는데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 그 설명하는 자리였어요. 근데 네, 거기서 이제 일부 사람들은 학자들은 뭐 과거 운동기능 중심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우려도 있던데 사실은 움직임 모형 또 FMX 강조 뭐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그 오광수 연구원님 들어보니까 그 거기서 들었던 내용하고 일부분 겹치는 게 과거와 같은 기능 중심일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을 움직임 모형을 이런 그 첨단 기기 에듀테크들 활용해가지고 FMS적으로 풀어내는 게 굉장히 요즘에 트렌드더라고요. 그래서 네. 내년부터 이제 1, 2학년이 적용되고 중학교도 적용되고 하는데 그 움직임 모형하고 그 에듀테크하고 잘 접목하면 또 말씀해주신 그 어플들 활용하면 정말로 기존의 그 기능 중심이 아닌 새로운 그 시대의 새로운 체육으로 운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들었습니다. 연구원님 일단은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저는 항상 이 의문점이 체육 수업은 왜 자기 주도적으로 운동 학습이 안 되나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이제 집에서도 이런 할 수 있게 좀 하고 싶었는데 여러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아, 정말 많은 이런 플랫폼들과 애플리케이션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부터 이거 하다가 느낀 건데 지금 그 원스톱 서비스로 이런 영역별 체육 교과과정 이런 걸 지금 애플리케이션 하나 지금 막 개발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게 뭐 잘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게 되면 이번 혹시나 되게 되면 일단 첫 이제 출발점에 이제 그 팝스 어플을 하나 만들 생각이에요 지금. 그래서 아직은 이제 지금 구상 중이고 아마 내년쯤에 이제 이게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네.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저희 연구에서 또 좋은 자리 마련해가지고 연구원님과 소통하면서 네, 저희 체육 플러스 에듀테크 사용 설명서 2권도 조만간 연수 네,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선생님들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또 소통이나 연락 통해서 학교 공문 통해서 연락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도 감사합니다. 오늘 연수는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